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외 이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곳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쪽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에 베트남에 살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통계를 찾아봤지만 통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제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의 통계와 실제 거주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시면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스포트,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상당히 여권의 효용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든 아니면 이주를 하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서 반달 살기,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트남에 이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실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손꼽아 보게 되면은 베트남이 조금 손쉽게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북한이죠, 그죠? 북한이 가장 가깝지만 가지 못하고요. 또 일본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을 방문을 하고 실제로 일본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베트남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 거는 사실 일본보다는 가깝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만 날아오게 되면은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동남아를 여행을 다녀보고 하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4시간, 4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동남아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6시간이나 7시간을 소요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완전히 이민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 이민보다는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기반을 두고 이제 그 해외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베트남이 상당히 괜찮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 방문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다낭에 있어 봤고요. 그때 일을 할 때도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비행기 편이 많고 이런 비행기의 요금들도 크게 비싸지도 않았고 또 시간상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베트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편안하게 크게 결심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로 올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은퇴 이민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은퇴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골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는 은퇴 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퇴 비자가 되는 가까운 태국 같은 데에도 이제 한국 분들이 은퇴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은퇴 비자는 없지만
은퇴를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그런 복잡한 그런 관계들을 조금 떠나고 싶은 분들의 리스트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하고 또 정보도 상당히 많은 게 베트남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기존에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한국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정보들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은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은퇴를 하시는 분들, 40대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같이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봐서 베트남이 괜찮겠다라고 해서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어쨌든 해외로 이동을 하는데 나의 전 재산을 이렇게 다 처분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베트남은 여기에 초기 정착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게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나 저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주하는 이주 비용도 적게 들지만 초기 정착비도 상당히 적게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생활하다 보게 되면 개인의 이런 씀씀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물가도 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안도 적은 비용으로 해외 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짝을 찾아서 베트남으로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옛날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분들이 결혼 정보 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 줬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짧은 만남으로 결혼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이런 뒤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내가 직접 이제 가서 내 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국제 커플이 된 한배 커플이 된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이런 이혼율이 높거나 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좀 더 적다고 들어서 직접 이쪽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짝을 찾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경로가 아니라 여기에 젊은 시절에 일을 하러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정착해서 한배 부부가 되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한배 커플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의 기회를 찾아서 베트남에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한국의 저희 친구들과 지인들이 여기에 이주를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또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때 바쁜 일 때문에도 있지만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간접적인 투자, 야 네가 카페 하나 차려서 네가 좀 경영을 조금 보조해서 봐주면 안 되겠나 라고 해서 여윳돈을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접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제 직접 제2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조금 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무역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영어권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권에 가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하기에, 자영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에 와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든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적지만은 많은 젊은 사람들도 베트남에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사업에 도전을 하는 그런 젊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지인에 의해서, 지인의 추천으로가 아닙니다. 지인에 의해서 여기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는 여행을 통해서 방문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이렇게 너 여기 와서 한번 생활해봐 이렇게 말한 적보다는 많은 한국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나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가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베트남에 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형님이 여기서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여행사 일이 한참 바쁠 때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여행사의 직원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또 여기 한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 하청업체도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한국의 이런 공장들, 소규모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파견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파견 근무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국으로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컴백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파견 근무는 끝났지만 조그마한 자기의 사업을 하시려고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베트남 삶을 선택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그런 분들의 지인이 또 이제 이곳으로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 번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나도 여기에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다, 나도 여기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살아보면서 느낀 점들인데요. 베트남은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여기에 이주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메리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 많은 돈을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한국처럼 조금 번듯하게 하고 싶어서 많은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을 들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물론 큰 사업을 펼칠 때는 큰 돈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베트남이 맞습니다만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나 조그만한 내가 소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베트남으로 와서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놓은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그런 지인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려주게 되고, 물론 지인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한 달 살기나 아니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몇 년 살기에는 베트남이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실 위험성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사업을 권유하기에는 베트남이 그렇게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내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조금 머물러 보면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야. 나도 있어 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는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는 코로나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권유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점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좋은 점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솔직한 이런 여기의 생활 후기를 남기고 싶어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만 이주를 해서 여기에 살아보는 데는 괜찮은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점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